여러분들도 제 얘기에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이강인 선수가 지난 경기 브렉스 상대로 정말 어마어마한 경기력을 선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프랑스 현지 매체 기사들을 쭉 읽는데 약간 황당한 얘기들이 돌고 있더라고요. 우선 레키프라는 프랑스 매체인데요. 정말 유명하고 역사도 깊고 정말 영향력이 있는 그런 매체인데, 이렇게 큰 매체에서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냐면요. 우선 평점을 10점 만점에 5점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누가 점수를 매기는지 너무 알고 싶고요. 찾아가서 따지고 싶고, 아니 너가 축구를 아는 사람이야? 아는 인간이야? 어떻게 그렇게 잘했는데 10점 만점에 5점을 주냐? 아무리 박하게 준다는 걸로 유명한 매체지만 그 정도의 실력을 선보였고 경기를 보여줬으면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더 어이없는 게 이강인 선수에 대한 평가를 쭉 썼는데 우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특유의 스타일대로 경기에서 활력을 불어넣고 움직임을 보여주었으며 압박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전반에서의 그의 영향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정신력에서는 여전히 흠잡을 데 없었지만 팀 동료들과의 호흡을 맞추는 부분은 더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브레스 상대의 경기를 보고 이강인 선수에 대한 좋지 않은 평을 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공감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씩 분석을 해볼게요. 우선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레키프에서 그의 영향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솔직히 얼마나 기대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했으면 잘한 거 아닌가요? 얼마나 더 잘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패스도 너무 잘 넣어줬고 팀 동료들에게도 잘 뿌려주고 공도 잘 안 뺏기고 그라운드 경험에서도 많이 이기고 리커버리도 많이 해주는 선수가 이강인 선수인데, 경기장도 엄청나게 커버를 많이 해주고 수비 가담도 많이 해주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전 솔직히 이강인 선수가 그 중원에 있었던 파비안 루이스, 후안 네베스보다 훨씬 더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들보다 더 기대에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루이스나 네베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줬죠. 이강인 선수는 중원에서 정말 훌륭한 경기력을 펼쳤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팀 동료들과의 호흡을 맞추는 부분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다른 경기를 본 것 같아요, 저희랑. 왜냐하면 오른쪽 측면에서 앞쪽에는 덴벨레, 중원에는 이강인, 그리고 윙백의 하키미, 이 셋이서 보여주는 호흡은 참 미쳤었습니다. 서로 포지션 스위칭도 자유롭게, 그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완벽하게 바꿔주면서 경기를 진행했는데 어떤 호흡이 맞지 않았을까요? 물론 중원 쪽 파비안 루이스나 후안 네베스하고 아직 발을 맞춰본 적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호흡이 안 좋았을 수도 있죠. 오른쪽 측면에서 보여준 그 호흡은 호흡이 아닌 건가요? 그런 건 당연한 건가요? 진짜 이게 약간 지금 말하면서도 약간 화가 나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평점을 매긴 게.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우선 다른 선수들의 평을 봤는데요. 좀 박하긴 해요. 정말 짜게 줍니다, 레키프가. 덴벨레가 2골이나 넣고 정말 좋은 경기력을 했는데도 8점이라는 점수 줬고요. 프랑스는 원래 학교에서도 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도 진짜 점수를 짜게 줘요. 만점을 주는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친구여도, 천재적인 친구들이어도 만점이 나올 수가 있긴 한데 거의 없어요. 99%는 거의 만점이 나오질 않습니다. 덴벨레는 솔직히 잘했어요. 그래서 8점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파비안 루이스가 이번 경기에서는 물론 골을 넣었지만 공격 포인트 하나는 성공했지만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강인 선수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6점이라는 점수 받았습니다. 뭐죠? 이해가 안 되네. 이 하키미한테도 좀 짜게 줬네요. 6점. 그리고 바르콜라는 못했으니까 4점. 그건 이해가 됩니다. 바르콜라 너무 못했으니까. 근데 바르콜라, 이강인 그 두 경기력만 놓고 보면 갭이 훨씬 크잖아요. 바르콜라는 진짜 너무 못했고 이강인 선수는 놀랍게도 잘했는데, 너무 잘해줬는데 어떻게 4점이고 5점입니까? 한 점 차이밖에 안 납니까? 이런 부분이 난 이해가 안 된다. 인종차별이다 어쩌다라고 하진 않겠지만 이거는 좀 너무 아시아 선수한테 너무 박하고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기사의 댓글들을 좀 봤는데 댓글에서도 저랑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다들 좀 어이없어하고 황당해하고 이강인 선수 5점이라고 약간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댓글들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강인에게 5점은 말도 안 돼. 적어도 7점은 줘야 한다고 생각해. 저는 방금 경기를 보고 나왔는데 이강인에게 5점을 줄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의 후반전은 훌륭했어요. 넓은 지역을 커버하며 빠르고 기술적으로도 뛰어났습니다. 비티냐처럼 상대를 휘젓고 다녔고 지단을 연상케 하는 멋진 더블 터치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이강인에게 5점이라니 진지하지가 않네. 이강인은 경기에서 최고의 미들필더였고 공을 잡을 때마다 경기 흐름을 조율했어. 특히 동료들과의 연결도 매우 좋았고 이강인에게 5점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같은 경기를 보지 않은 것 같아. 이강인 5점? 설마 이 기사에 인턴들이 점수를 매긴 건 아니지? 이강인 5점? 웃기네. 이강인 5점?
경기에서 영향력이 없었다고요? 경기를 다시 보세요. 그는 정말 경기장 곳곳에서 활약했어요. 이강인에게 5점이라니 정말 말도 안 돼요. 약간 이런 분위기의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박하게 줘도 한 6.5, 7점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덴벨레가 8점이니까 이강인 선수는 한 7점? 7.5? 덴벨레 다음으로 제일 잘한 선수가 이강인 선수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른 매체에서는 어떤 분위기인지를 보기 위해서 찾아봤는데요. 우선 90 minutes, 90 minutes라는 매체에서는 여기서도 이강인 선수에게 점수를 좀 낮게 줬어요. 5점을 줬는데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비티냐와 워렌 자이르 에메리의 부재 속에 중원에서 선발로 나선 이 대한민국 선수는 파리 중원의 3인조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플레이했습니다. 눈에 띄진 않았지만 몇 차례 위협적인 전진 움직임을 보여주며 무난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다만 반복되는 볼터치가 때때로 팀의 경기 리듬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좀 창피하네요. 프랑스 매체가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아니 잘했잖아요. 너무 잘했잖아요. 이건 전혀 동의하지 않고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어서 다른 매체에서는 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풋 메르카토. 여기서는 이강인 선수에게 6.5점을 줬습니다. 우선 벌써 더 높은 점수죠. 자, 읽어드릴게요.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파리 미드필더 중 가장 효과적으로 공을 활용한 선수였습니다. 비티냐가 없는 중원에서 경기를 지휘하며 힘들이지 않고 템포를 조절했습니다. 라인 사이에서 편안하게 움직이며 패스나 자신감 있는 드리블로 동료들을 쉽게 찾았고 경기 내내 플레이메이킹에서 귀중한 역할을 했습니다. 와, 여기는 진짜 풋 메르카토는 뭔가 믿고 볼 수 있는 매체인 것 같아요. 정확히 이강인 선수의 그 활약을 정리해줬고요. 많은 터치로 경기의 시간을 끈 게 아니라 경기의 템포, 리듬을 조절해준 거예요, 이강인 선수가. 그리고 어제 풋 메르카토 같은 매체에서 또 다른 기사를 냈는데요. 이번에는 이강인 선수에 대한 칭찬을 퍼부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이강인 빛나다, 하키미는 리더 역할.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가장 좋았던 점은 파르크 데 프랑스와 저희 16명의 선수들이 항상 공을 회수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저는 이 관중과 팀 간의 연결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라며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팀의 전체적인 성과에 대해 자부심을 나타냈습니다. PSG가 여전히 동료들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깔끔한 경기를 선보이는 가운데 몇몇 개개인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우스만 덴벨레와 아크랍 하키미의 활약을 따라가다 보면 이강인의 뛰어난 경기력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로 한 단계 높은 위치에서 뛰었던 23세의 한국 선수는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기술, 섬세함, 경기 시야, 1대1 대결에서의 영향력, 상대 골문을 향한 적극적인 플레이, 끊임없는 수비 가담. 마요르카 출신의 이 선수는 비록 득점하지 못했지만 이 승리의 중요한 공신 중 한 명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는 라인 사이에서 편안하게 플레이하며 PSG 미드필더들이 돋보이지 않았던 저녁에 경기를 조율했습니다. 특히 호안 네베스는 눈에 띄지 않았던 반면 이강인은 시즌 초반부터 훌륭한 활약을 펼치며 이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경기 후 닉스존에서 만난 인천 출신의 이강인은 힘든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완전히 동의하고 이강인 선수가 정말 잘해줬고 이제 있을 챔피언스 리그 경기 지로나 상대로 선발 출전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Merci beaucoup.